네, 약속한 3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레카 통계화 분석, 상시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파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 진행을 맡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유레카의 현대승 연구원입니다. 선생님들 다들 로그인 하셨을까요? 혹시나 아직까지 로그인 못하신 선생님분들 계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 좌측 하단에 URL과 임시 아이디 참고하셔서 유레카 로그인 먼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오늘 교육을 위해서 열어둔 임시 아이디로 오늘 교육이 끝나면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유레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유레카 로그인 방법 시작 전에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추후에 유레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교육 시작 전에 간단한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유레카 상시교육 일정 안내사항인데요. 저희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을,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 부분을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교육은 설문조사 부분이고 통계 분석 부분 교육은 10월 20일 날 상시교육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 부분 수강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20일 상시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실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육 따라오시다가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나 혹은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부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교육 끝나고 난 후에 메일 통해서 유레카 교육 영상 녹화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 확인하셔서 언제든지 다시 교육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사항 관련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교육이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답변 드리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여러분이서 함께 수강하는 교육이고 또 교육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교육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 마친 후에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과 또 저희가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신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교육 개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저희 만족도 조사 한 번씩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시 아이디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로그인 못하신 선생님들 계시면은 해당 아이디 참고하셔서 유레카 로그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을 위해서 유레카 홈화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레카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인까지 완료하셨다면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접속을 환영한다 라는 문구가 보이실 텐데요. 다들 여기까지는 확인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먼저 추후에 유레카를 이용하실 때 어떻게 로그인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레카 홈화면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유레카 활용 팁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게시물 지역별 로그인 방법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소속되신 각 지역별로 유레카에 접속하는 방법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저 유레카 이용하실 때는 여기
지역별 로그인 방법 게시물 참고하셔서 유레카에 로그인해 주시면 유레카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와서 오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교육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부분인데요. 저희는 오늘 유레카에서 설문조사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설문조사를 어떻게 등록하고 설문항, 설문지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배포하는 방법과 답변을 실제로 한번 받아보고 그 응답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번 선생님들과 실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 교육 속도 괜찮으실까요? 교육 속도가 너무 빠르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교육 속도가 너무 빨라요 혹은 너무 느려요 라고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 항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속도 맞추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메라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카메라 화면을 켜주시면 제가 카메라도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 잘 따라오는지 체크해 가면서 교육 진행할 거니까 카메라 있으신 선생님들은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유레카에서 어떻게 설문조사에 접근하는지 그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서 설문조사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레카 두 번째 메뉴인 설문조사 메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교육과정 평가용, 연구용 업무용, 수업 실습용, 교직원 인증 총 4개의 하위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각각의 하위 메뉴마다 설문조사 기능 대부분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조사 게시판에는 교육과정 평가에 주로 이용되는 설문항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다. 그런 경우라면 첫 번째 게시판인 이 교육과정 평가용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또 연구용, 업무용, 수업 실습용은 각각 목적에 맞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등록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때 반드시 교직원 인증인 EPKI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설문조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반드시 교직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사이다. 그런 경우 네 번째 게시판인 교직원 인증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강의용 화면 공유 안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제 화면 보시면서 교육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기 있는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설문조사 등록하게 되면 응답자가 응답을 할 때 그 EPKI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직원 인증 확인란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교육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은 수업 실습용 게시판 세 번째에 있는 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서 한번 직접 설문조사 등록부터 응답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 클릭해서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쭉 하단으로 내려와서 다른 유레카 이용자분들이 등록해 놓은 설문조사 게시물들이 보이실 텐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내가 등록해 놓은 설문조사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이 나의 설문조사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와서 열람하거나 응답을 삭제하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저 이렇게 지금처럼 다른 설문조사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사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사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당사자만 조사를 열람하고 또 응답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설문조사를 등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설문조사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게시글을 뒤로 하고 쭉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빨간색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등록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칠판 모양의 조사 개요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화면에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 입력해 가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설문조사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칠판 모양의 개요 입력 화면까지 나타나셨을까요? 카메라 켜지신 선생님들은 카메라만 보고 고개 끄덕거려 주셔도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답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신 것 같아서 교육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자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조사자에는 당연히 조사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저는 제 이름인 현대승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조사자의 이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소속되신 기관 명칭을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명칭보다는 기관 명칭보다는 선생님들의 성함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 유레카 설문조사가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게시글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도 게시글을 등록하게 되면 먼저 등록한 게시글이 점점점 뒷페이지로 밀리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등록한 조사를 쉽게 찾기 위해 조사자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조사자를 이름으로 하지 않고 기관 명칭으로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소속되신 기관에 있는 모든 설문조사가 다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설문조사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조사자에는 기관 명칭보다는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관리자 비밀번호입니다.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설문조사를 등록하고 또 설문지를 만들고 응답을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만약 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설문조사에 들어와서 응답을 확인하거나 혹은 응답을 삭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아는 비밀번호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4자리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연락하는 이메일과 연락처는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들에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이 이메일과 연락처를 보고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메일과 연락처는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메일과 제 연락처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측 빈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캘린더 형태로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콤보 박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간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인 10월 6일 00시부터 내일인 10월 7일 23시 59분 59초까지로 조사 기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사명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조사명은 말 그대로 해당 조사의 명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라고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사명 우측에 보이는 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가 있을 겁니다.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유레카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분들이 게시판에서 내가 만든 설문조사의 제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설문조사의 제목을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글은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고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분들에게 내 조사명이 노출되는 게 조금 꺼려진다 혹은 조사명만으로 너무 민감한 조사이다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우측에 조사명 비공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해제를 하고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명인데요. 기관명에는 말 그대로 소속되신 기관의 명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소속 기관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면은 카메라 보고 고개만 한번 끄덕거려 주세요.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그럼 이번에는 조사 소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적어볼 건데요. 저는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것이고
이 조사 속에는 실제 선생님들께서 조사를 진행할 때 굉장히 되도록이면 자세히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사 속에는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 처음 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조사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주로 이 조사는 어떤 조사이고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고 또 응답 내용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응답 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는지 등등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조사에 대한 개요적인 부분은 모두 입력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문지의 디자인과 조사의 옵션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설문지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 테마 선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 선택, 설문지의 디자인을 정할 수 있는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측에 빨간색 테마 선택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둔 10가지의 테마가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테마를 선택하시고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테마 선택 버튼 누르게 되면은 추후에 만들 설문지가 방금 선택한 테마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테마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색상만으로 설문지를 꾸미고 싶다. 그러시는 경우는 바로 밑에 있는 이 테마 색상 선택에 빈 박스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색깔 지정해 주시면은 테마가 아닌 해당 색상으로만 설문지가 꾸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테마와 테마 색상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며 지금처럼 두 개 다 적용이 된 경우는 테마 색상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사 대상, 설문조사의 옵션들을 이제 설정해 줄 건데요. 가장 먼저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없음, 기타가 있는데요. 이때 조사 대상을 교직원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교직원만 응답이 가능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응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응답이 가능하지만 조사 대상을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냐? 그 이유는 동일한 설문조사를 교직원 대상으로 하고 또 학생 대상으로 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분을 위해서 지금처럼 조사 대상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없음으로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응답 및 중복 검증인데요.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복 검증을 지금처럼 없음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의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설문조사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중복 검증은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중복 검증 방법으로는 이메일 주소, 학번, 사번, IP,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IP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선생님들께서 교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학교 컴퓨터실 같은 곳에서 응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학교 컴퓨터실 같은 경우는 IP가 공용 IP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IP로 중복 검증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응답자가 가장 먼저 빠르게 응답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응답자부터는 IP가 공용 IP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식돼서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IP보다는 이메일 주소나 학번 혹은 기타를 통해서 중복 검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타를 통해서 중복 검증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제가 오늘 중복 검증 받아볼 방법은 바로 휴대폰 번호 뒷 4자리입니다. 이렇게 기타 창에 휴대폰 번호 뒷 4자리라고 입력을 하고 예시도 친절하게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 4자리는 모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시 1, 2, 3, 4라고 적었는데요. 만약 휴대폰 번호 뒷 4자리가 아니라 휴대폰 번호로 중복 검증을 받아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휴대폰 번호 사이에 하이픈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점을 찍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냥 숫자로만 휴대폰 번호 쭉 입력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희 중복 검증 기타로 받게 되면은 동일한 번호라도 어떤 분은 하이픈을 쓰고 어떤 분은 점을 찍고 어떤 분은 숫자로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번호라도 중복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타로 중복 검증을 받는 경우는 이렇게 꼭 예시까지 함께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접근 제한인데요. 이 접근 제한 같은 경우 있음으로 두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추후에 설문지를 배포할 때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응답자만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접근 제한을 있음으로 두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셨다면 응답자에게도 반드시 이 비밀번호를 함께 배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은 없음으로 두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네, 응답 및 중복 검증 성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에 성명이라고 써주고 예시를 달아주면 되겠죠. 계속해서 설문항 번호 표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표시에 체크되어 있다면은 제가 만든 설문항에 자동으로 문 1, 문 2, 문 3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들께서 문 1, 문 1-1, 문 1-2, 문 2, 문 2-1 이렇게 속문항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는 표시 안함에 체크해 주시고 질문명에 직접 설문항 번호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표시로 두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설문지 공개 여부입니다. 이 설문지 공개 여부, 지금처럼 공개를 체크하게 된다면은 유레카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분들이 내가 만든 설문지를 참고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열람한다고 해서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거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만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만든 설문조사가 다른 사람들의 업무나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시는 경우 공개를 선택해 주시고 원치 않으시다면 비공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공개로 두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설문지 응답수 제한인데요. 설문지 응답수 제한 쉽게 생각해서 선착순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설문지 응답수 제한을 제한 있음으로 두고 그 옆에 구체적인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숫자만큼만 선착순으로 응답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숫자 100을 입력했다면 선착순으로 100명에게만 응답을 받고 101번째 응답자부터는 응답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은 제한 없음으로 두고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입력을 하셨을까요? 다 입력하셨으면 화면 보고 고개 한번 끄덕거려 주시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입력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빨간색 등록하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네, 그렇게 되면은 칠판 모양의 화면에 저희가 입력했던 조사 개요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 설문조사를 배포할 때 필요한 URL과 또 QR코드도 함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등록해 보았는데요. 설문조사를 등록했으면 이번에는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설문지 만드는 방법, 이 칠판 모양 화면을 뒤로 하고 쭉 내려오셔서 하단에 설문조사 관리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 첫 번째에 있는 설문지 관리에 만들기 수정 버튼을 통해서 설문항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만들기 수정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기 수정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설문항을 각 유형별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유레카에서는 단일 선택형부터 복수 선택형, 매트릭스형, 척도형, 우선순위형, 서술형 등 총 6가지의 설문항 유형을 지원하고 또 주성문과 이미지 2가지의 부가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눈치채셨겠지만은 이렇게 각각의 유형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은 문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예시까지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설문항 만드실 때도 더욱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문항들 몇 개를 한번 예시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단일 선택형 문항입니다. 단일 선택형 문항은 선생님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항인데요. 바로 질문에 대해 여러 개의 보기 중 하나의 보기만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자, 그럼 단일 선택형 문항 만들기 위해서 단일 선택형 문항 버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선택형 문항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질문명을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선생님들의 성별을 묻는 질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명을 입력하고 질문명을 입력하셨다면 이렇게 글꼴이나 크기, 색상 등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명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필수 여부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필수 여부에는 필수, 선택,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수는 모든 응답자들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입니다. 반면에 이 선택 같은 경우는 응답자들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능인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설문항을 만들 때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필수 여부를 선택으로 놓고 설문조사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선택으로 놓고 설문항을 만드시게 되면은 응답자들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응답 결과를 확인하면은 생각보다 응답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문항이 많아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필수 여부는 이렇게 필수로 두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앞선 특정 문항, 특정 보기에 응답한 응답자만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기능인데요. 이 조건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수 여부, 필수로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보기 디자인도 질문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상, 형태, 크기 등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본 상태로 두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보기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성별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별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보기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숫자 2를 입력하고 우측에 빨간색 보기 입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보기를 입력할 수 있는 칸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가나다 순서대로 보기 1번에는 남자, 보기 2번에는 여자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보기 개수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3이라고 입력하고 마지막 문항을 기타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 설문조사에 응답하시거나 혹은 설문조사 진행하시다가 이 기타 보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기타 보기에는 대부분 이 기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칸을 구현하는 기능이 우측에 있는 이 자유응답형 추가인데요. 이 자유응답형 추가 옵션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해당 기타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 칸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은 가장 하단에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성별을 묻는 단일 선택형 문항 완성이 되었고 보기도 남자, 여자, 기타 그리고 기타 보기에는 그 기타가 무엇인지 입력할 수 있는 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혹시 교육 속도 너무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하시다면 채팅창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한번 문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문항은 단일 선택형 우측에 있는 복수 선택형 문항입니다. 이 복수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 단일 선택형 문항과 유사하지만 여러 개의 보기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보기, 즉 여러 개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인데요. 마찬가지로 복수 선택형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도 마찬가지로 질문명부터 차근차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 질문은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질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두 개 선택해,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라고 질문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이대로 생략하도록 하고 보기 내용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보기는 5가지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아지, 두 번째는 고양이, 세 번째는 호랑이, 네 번째는 사자, 그리고 마지막 보기 5번은 기타로 만들어보고 자유응답형 추가에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면은 아까 단일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는 바로 저장을 누르면 됐지만 복수 선택형은 선택 방식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선택 유형에는 제한 없음, 최대 선택, 최소 선택, 정확 선택이 있습니다. 제한 없음은 말 그대로 제한이 없다, 선택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최대 선택은 지금 제가 만든 5가지의 보기 중에 최대 몇 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최소 선택은 최소 몇 개 이상은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확 선택은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질문명에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정확 선택으로 설정하고 2가지로 선택 방식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마찬가지로 하단에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선생님께서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는지 묻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에 기타 보기에는 추가한 자유응답형 추가까지 다 구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수 선택형 문항에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만약 선생님께서 복수 선택형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응답을 받고 추후에 통계 분석을 진행한다. 그런 경우는 복수 선택형 문항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은 단순히 빈도 분석만 가능하고 추가적인 통계 분석은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다른 추가적인 통계 분석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이 복수 선택형 문항과 유사한 5번째에 있는 이 우선순위형 문항으로 문항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우선순위형 문항은 복수 선택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보기를 선택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1순위는 무엇인지, 2순위는 무엇인지 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형 문항도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질문명부터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질문명은 아까 복수 선택형 문항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에 대해 묻는 문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 주세요.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도록 하고 보기도 아까와 동일하게 5가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아지, 두 번째가 고양이, 세 번째가 호랑이였죠? 네 번째 사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은 기타의 자유응답형까지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형 문항도 마찬가지로 순위 개수를 선택해 줘야 하는데요. 저는 질문명에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2개로 설정을 하고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복수 선택형 문항과 똑같은 내용의 우선순위형 문항이 만들어졌고
1순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순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칸도 구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완료하셨을까요? 네, 혹시나 아직까지 못 따라오신 선생님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에 있는 이 매트릭스형 문항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매트릭스형 문항은 다수의 세부 문항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할 때 사용하는 표 형태의 문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매트릭스형 문항도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명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질문명은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휴가지에 대한 선호도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가지를 얼마나 선호하시나요? 라고 질문명을 입력하고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고 세부 질문부터 만들어 볼게요. 저는 세부 질문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산이나 계곡, 그리고 두 번째 휴가지로는 바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세부 질문을 측정할 척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5점 척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순서대로 전혀 선호하지 않음, 2번 선호하지 않음, 3번 보통, 4번 선호함, 5번 매우 선호함. 이렇게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부정에서 긍정순으로 5점 척도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제가 지금처럼 부정에서 긍정순으로 척도를 구성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 전혀 선호하지 않음이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 혹은 선호함이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 단순 빈도와 비율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1번 전혀 선호하지 않음을 1점으로부터 시작해서 5번 매우 선호함을 5점으로 설정하고 평균을 내어서 평균 선호도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평균 선호도를 산출하는 경우라면 보기 1번을 매우 선호함, 그리고 보기 5번을 전혀 선호하지 않음 이렇게 긍정에서 부정순으로 놓게 되면 추후에 평균을 산출할 때 역코딩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부정에서 긍정순으로 척도를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모두 작성 완료하셨다면 하단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각각 산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혹은 바다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묻는 매트릭스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은 이번에는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서 서술형 문항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서술형 문항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구체적인 텍스트로 답변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서술형 문항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질문명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 설문조사의 가장 마지막에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문항인데요. 만약 이렇게 설문조사 마지막에 기타 건의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서술형 문항 만들게 되면 필수 여부를 필수로 놓게 되면 기타 건의사항이 없는 분들도 필수적으로 이 서술형 문항에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필수 여부를 선택으로 놓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서술형 문항은 기타 건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로 두고 질문명을 선생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가수를 묻는 질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가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명을 만들고 필수 여부는 필수, 그리고 응답 유형, 단문 응답형과 장문 응답형이 있는데요. 가수 같은 경우는 가수의 이름이나 혹은 그룹의 이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문 응답형으로 두고 저장 버튼을 눌러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저장 버튼 눌러서 서술형 문항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자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가수는 누구인지 묻는 서술형 문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저희 설문조사 각 게시판을 설명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교육과정 평가용 게시판에는 교육과정에 자주 쓰이는 설문항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도 이렇게 교육 중에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문 DB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가장 우측에 이 설문 DB 버튼 보이실 텐데요. 해당 설문 DB 버튼을 통해서 구축된 설문 DB에서 설문항 어떻게 등록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DB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미리 구축해 놓은 각각의 영역별 설문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검색바에 키워드를 검색해서도 설문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우측에 검색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역사회 키워드가 들어간 설문항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설문항을 찾으셨다. 그리고 그 문항을 등록하고 싶다. 그러시다면은 좌측에 구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우측 척도를 3점과 5점 중에 마음에 드는 척도로 선택하신 후에 상단에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면 해당 설문항 바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하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하기 버튼 누르자 아까 설문 DB에서 봤던 문항이 이렇게 그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측에 수정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직접 만든 문항처럼 이렇게 질문명과 보기까지 모두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설문항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 PC에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고 이미지 파일이 없으시다면 제 화면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반장 선거, 반장 후보를 뽑는 문항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단일 선택형 문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명은 다음 후보 중 반장으로 당선되었으면 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라고 만들고 이제 각 후보의 포스터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이미지를 넣으시는 방법은 상단에 깃발 표시 바로 우측에 있는 이 이미지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버튼 클릭하시고 업로드 탭으로 넘어가셔서 파일 선택을 통해서 올리시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제가 미리 이미지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장 선거 이미지를 미리 준비해 왔는데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반드시 하단에 있는 이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미지가 너무 크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까지 모두 조절하셨다면 가장 하단에 초록색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당 질문명 밑에 이미지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호 1번이 도라에몽, 기호 2번이 노진구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2번으로 두 개로 만들고 1번이 기호 1번 도라에몽, 2번이 기호 2번 노진구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반장 선거 문항 그리고 이미지까지 함께 들어간 단일 선택형 문항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은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추후에 설문항들을 확인하시다가 수정사항이 있다 혹은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설문항 순서를 바꾸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설문항 수정을 하시려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수정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 설문항 처음 만들 때와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는 여기 순서열에 보이는 순서 콤보 박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문항 2번, 이 복수 선택형 문항과 문항 3번, 우선순위형 문항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바꾸기 위해서는 우측 콤보 박스에서 바꾸고자 하는 위치의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처럼 복수 선택형 문항이 3번으로 이동이 됐고 우선순위형 문항이 2번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서를 바꾸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이 설문항 필수 여부가 조건인 경우 순서를 바꾸게 되면 해당 조건이 다시 필수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건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전 이 3번 복수 선택형 문항의 조건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기 위해서는 우측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지정했던 필수 여부를 필수 말고 조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문항, 앞선 특정 문항, 특정 보기에 응답한 응답자만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특정 문항, 성별 문항을 선택하고 성별 중에서도 여자 보기, 2번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만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세 번째 문항에 조건을 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 번째 문항의 앞선 문항에는 성별 문항과 또 우선순위형 문항 두 가지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별 문항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조건을 걸기 위해서는 앞선 특정 문항이 반드시 단일 선택형 문항이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항은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형 문항이기 때문에 해당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필수란에 필수가 조건으로 바뀌게 되고 첫 번째 문항에 보기 2번에 응답한 사람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2번 문항과 3번 문항의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경고문이 나타나면서 순서 변경 시 기존 필수 항목에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설문지의 모든 조건이 삭제된다라는 경고문구가 뜨는데요. 경고문구를 무시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순서는 바뀌었지만 조건이 사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추후 조건을 거신다면은 가장 마지막에 설문항들을 다 확인하고 또 위치까지 알맞게 배열한 후 조건을 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고 또 설문항 검토도 모두 완료하셨다면 이제는 설문지를 배포해야겠죠. 설문지 배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설문항 창은 잠시 닫아주시고 다시 여기 칠판 모양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 단축 URL과 바로가기 URL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축 URL과 바로가기 URL 같은 경우 문자 메시지나 SNS 등등을 통해서 쉽게 배포하실 수 있고 또 이 QR코드 같은 경우는 공문에 삽입해서 응답을 받으시거나 혹은 가정통신문에 삽입해서 응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QR코드 어떻게 삽입을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QR코드 삽입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QR코드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데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미지 저장, 사진 저장 등등 다양한 버튼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 QR코드를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라는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이 완료되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QR코드를 한번 공문에 삽입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공문 유형인 한글 파일 이용해서 한번 QR코드 삽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을 여셨다면은 양글 파일에 QR코드를 클릭해서 그대로 쭉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QR코드가 삽입이 완료되는데요. 크기도 이렇게 마음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한글 파일에 따로 QR코드 삽입란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란에 알맞게 QR코드가 자동으로 사이즈 조절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글 파일은 잠시 닫아주고 저희는 오늘 채팅창이 있기 때문에 이 단축 URL을 통해서 한번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채팅창에 단축 URL 올려드릴 텐데요. 해당 URL에 선생님들께서 접속하셔서 응답을 해주시면 응답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 50분인데요. 3분 후인 3시 53분까지 한번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확인하셔서 QR코드, 채팅창 확인하셔서 URL 통하셔서 설문조사에 응답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 완료하셨다면 응답 완료라고 채팅창에 답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응답 감사합니다. 벌써 9분께서 응답을 해주셨네요. 생각보다 응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1분 후인 52분까지만 한번 응답 받아보고 빠르게 교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2분이 되었는데요. 자, 응답자 현황 보시면은 지금 총 14분께서 응답을 완료해 주셨네요. 응답자 현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몇 분이나 응답을 해주셨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보이는 응답자 수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서 응답자들의 자세한 현황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중복 검증 방법으로 휴대폰 번호 뒷 4자리를 이용했었죠. 휴대폰 번호 뒷 4자리가 0463이신 분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응답을 해주셨고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쪼르륵 순서대로 응답을 해주셨네요. 그새 또 한 분이 늘어서 15분 응답을 해주셨네요. 이 응답자 현황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응답이 있다면 응답 내용 삭제나 혹은 응답 전체 내용 삭제를 통해서 응답 내용 삭제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응답 내용을 삭제하게 된다면 저희 측 서버에서도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백업하시고 응답을 삭제하시거나 혹은 신중하게 고민하신 후에 응답을 삭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답자 현황은 잠시 닫아주도록 하고 자, 지금처럼 응답자가 이렇게 한 명 이상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설문지 수정이 불가능한데요. 설문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만들기 수정 버튼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응답 중에는 설문지를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문이 나타나죠. 즉, 응답자가 한 명이라도 생긴 이후에 설문지를 수정하게 되면 해당 설문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해당 설문조사의 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설문지를 수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응답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응답 결과 배급하는 방법이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업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응답 결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응답 결과는 설문조사 관리 탭에 결과 분석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저희가 작성한 설문지, 질문명과 또 보기, 그리고 빈도와 비율, 그래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성별을 묻는 문항이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교육들에 비해서 남녀, 성비가 조금 고르게 나타난 편이네요. 평소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데 오늘은 남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별 문항에 기타 보기를 만들었었죠. 이 기타 보기 지금은 아무도 선택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기타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응답하기 텍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의 그 기타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문항마다 그래프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세 줄 표시를 클릭하셔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상단으로 가셔서 그래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신다면 해당 설문조사의 그래프들 모두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는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막대형 그래프로 제공이 되지만 이 막대형 그래프 말고 우측에 막대형 그래프를 원그래프로 바꾸게 되면 지금처럼 원그래프로도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묻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었죠.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14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고양이 12분으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기타 응답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응답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응답 확인 버튼. 네, 말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한 분 계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동물을 묻는 우선순위형 문항이었습니다. 1순위 결과로는 역시나 강아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 결과로는 고양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휴가지를 얼마나 선호하시는지 묻는 매트릭스 문항이었죠. 네, 산이나 계곡을 매우 선호하시는 분이 6분, 바다를 매우 선호하시는 분이 5분 나타났네요. 그리고 산 계곡을 전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이 3분이나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수는 누구인지 선생님들의 최애 가수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유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잔나비, BTS, 아이유는 2번이나 나왔네요. 그리고 성시경, 심수봉, BTS도 마찬가지로 2번이 나왔네요. 네, 아이브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이렇게 서술형 문항 답변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항은 저희가 설문 DB에서 가져온 지역사회 관련된 문항이었죠. 이 문항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반장으로는 누가 당선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장으로는 기호 1번 도라에몽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네요. 네, 이렇게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통해서 응답 결과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빈도표나 그래프만으로 1차적인 보고나 혹은 중간 보고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시는 선생님들은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좌측에 있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이 빈도표 버튼을 통해서 빈도표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파일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호환성에 관련된 경고문구가 뜨는데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지정해 놓은 형식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빈도표 파일이 열렸는데요. 아까 확인하신 결과 화면과 똑같이 저희 질문명과 또 보기 그리고 그 빈도와 비율까지 엑셀 파일 형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엑셀 파일 빈도표 이용하셔서 중간 보고나 1차 보고용으로 이용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빈도표 파일과 더불어서 이 원자료 파일이 있습니다. 이 원자료 파일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응답자들의 응답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바로 이 원자료 파일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 버튼 눌러주시면 원자료 파일 열릴 텐데요. 원자료 파일을 통해서 응답자들의 응답을 모두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줄, 첫 번째 행에는 각각 질문명이 나타나고 두 번째부터는 응답자들의 응답이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코딩이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 원자료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생님께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계 분석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질문은 성별이었죠. 성별 질문에서 2번 보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응답을 하셨고 또 좋아하는 동물에서는 1번, 2번 강아지와 고양이 그 중에서 강아지를 1순위로 좋아하시고 고양이를 2순위로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유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네, 지금처럼 설문조사를 저희는 방금 진행했기 때문에 이 퀘션 1이 무엇이고 퀘션 2가 무엇인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추후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원자료 옆에 있는 코드북 버튼을 통해서 해당 질문이 무엇이었고 또 보기가 무엇이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북은 쉽게 생각해서 원자료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네, 코드북 파일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파일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퀘션 1의 질문이 무엇이었고 보기는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관하신다면은 이 코드북도 가급적이면 함께 다운받아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레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통계 분석 기능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별도의 통계 분석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유레카에서 설문조사 진행하셨다면 우측에 보이는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을 통해서 통계 분석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계 분석 버튼 누르게 되면은 통계 분석이 가능한 이 스탯 3.0 창이 켜지게 됩니다. 이때 좌측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교차,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 상관, 회귀까지 총 8가지의 통계 분석 방법 바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설문조사를 등록하고 또 설문지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배포하는 법과 응답 결과를 확인하는 법 그리고 빈도표, 원자료, 코드북,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조금 더 이 유레카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레카 홈화면 가장 하단에 이 설문조사 이용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매뉴얼 클릭하시면은 PDF 형태로 매뉴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해당 매뉴얼 통하셔서 유레카 이용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도 있고 또 만약 이런 텍스트로 된 매뉴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에 두 번째 게시물인 유레카 동영상 매뉴얼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매뉴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약 1시간 동안, 1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1시간 동안 유레카 설문조사 상시교육을 진행해봤는데요. 선생님께 잘 따라오셨을까요? 오늘 이용교육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셔도 저희가 추후에 메일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교육 영상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당 메일 통하셔서 다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만족도 조사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해당 링크 통하셔서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만족도 조사 참여하시고 선물까지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레카 통계화 분석, 상시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파트 교육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 질문이 없으시고 또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하셨다면 바로 채팅방, 회의방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하종민 선생님께서 녹음본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교육이 끝나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저희 교육 신청하신 메일을 통해서 교육 다시 볼 수 있는 영상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메일 통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 위해서 4시 8분까지 이 회의방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다면 회의방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강정환 선생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유레카를 이용한 설문조사는 무기명이지만 처음 핸드폰 번호를 보고 응답 내용을 중복 검증에 대해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중복 검증 방법을 기타를 통해서 휴대폰 번호로 중복 검증을 받는 경우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응답자 현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사자만 해당 조사의 응답자 현황을 볼 수 있겠죠.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어떤 응답을 했는지는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문조사 게시판으로 가셔서 이 칠판 모양의 화면에서 쭉 내려오셔서 결과 분석, 통계 분석하기 버튼 누르면 설문조사 결과 간단한 빈도표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빈도표 우측에 있는 초록색 원자료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족도 조사 링크 제가 다시 한번 채팅창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요. 해당 URL 접속하셔서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 안 계실까요? 네, 중복 검증을 전화번호 끝자리로 하게 되면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같으면은 중복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첫 번째 응답한 사람만 응답이 가능하고 두 번째 같은 번호인 사람은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뒷 네 자리로만 하는 것보다는 전화번호 전체로 중복 검증을 받는 게 낫겠죠. 저는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그냥 전화번호 뒷 네 자리라고 중복 검증을 받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전화번호 전체로 받으시는 것이 중복이 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반 번호로 중복을 받아도 되냐고 문의 주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학반으로 받으신다면은 이렇게 지금 중복 검증을 학번 4번으로 설정하시면은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1학년 1반 23번이라면 1123 이런 식으로 학번을 입력해서 중복 검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아이디는 이제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닫아 놓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추후에 유레카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유레카 홈화면 가운데 있는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 세 번째 게시물 지역별 로그인 방법 게시물 확인하셔서 선생님들이 소속된 지역, 각 지역에 맞는 접속 방법별로 접속을 해주시면 유레카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 자료가 이메일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메일 주소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교육 끝나고 바로 교육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보내드린 교육 자료가 별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레카 홈화면 가장 하단에 보이시는 이 설문조사 이용 방법 이 매뉴얼과 유사한 자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이용 방법 매뉴얼 통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메일로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메일 주소로 교육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추가적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지금 시간이 4시 11분인데 1분 후인 12분까지만 더 기다려보고 회의방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회의방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